2024년 9월 6일 마감 시황 및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신용 비율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반대 매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약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시장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엊그제였죠.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갭 하락을 했고요. 목요일 하락을 했고 오늘도 역시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급 보게 되면 외국인이 여전히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를 방어하려고 기관이 오늘 소폭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소폭인 거고요. 개인이 1,700억 매수를 하게 되면서 그나마 아랫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번 달 일주일이죠. 거의 5%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종목은 2배에서 3배 정도 밀렸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대충 보게 되면 10%에서 15% 밀린 거죠. 그러면 다음 주 한 번 정도 밀리게 되면 반대 매매가 또 한 번 터질 가능성이 있어서 반대 매매 신용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코스닥도 역시 이번 달에만 7%에서 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2배면은 15%, 3배면 38에 24 정도 되죠. 37에 21, 20에서 23% 정도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다음 주 한 3% 정도만 하락하게 되면 거의 하한가잖아요. 종목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반대 매매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면서 2.58%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전기차 화재 방지에 대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결국은 스프링쿨러를 다 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신축 건물 얘기고요. 그럼 구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그에 대한 확실한 내용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열폭주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 스프링쿨러 관련된 일부 종목들 파라텍이라든가 TKA 제강, HDC, 현대 EP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테슬라가 어제 급등을 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주가 상승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년 1분기에 유럽과 중국 시장에서 FSD를 출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나라들이 허용을 해야지 한다, 이런 단서가 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게 되면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반도체 관련주는 브로드컴이 사실 실적은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장외에 6%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에 따라서 반도체라든가 AI,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2차전지 역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현대차가 향후 3년간 유럽에 팔 수 있는 전기차 목표치를 종전보다 25%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글로벌 전체 목표치 역시 기존 전망 대비 11% 보수적으로 줄게 되면서 중국 업체와 생존 게임 리스크에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폭스바겐도 역시 독일 내 공장 폐쇄 가능성, 구조조정 이슈, EV 시장 침체와 관련된 위기 경고음이 터져 있고요. 유럽 시장은 재정 부담에 각국 전기차 보조금 축소 폐지에 나서게 되면서 전기차 시장 냉각이 현실화되고 있고요. 어제 얘기가 나왔던 게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이 전기차 정책과 관련해서 2035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만 생산할 것을 의무하겠다라는 공약을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했다라는 것보다는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주가 약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고체가 오늘 또 급하게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전기차 장비도 역시 똑같습니다. 뭐 리튬 관련주도 약세를 좀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 기저제 파업에 대한 이슈 때문에 약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리츠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만한 종목이 리츠였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을 좀 했는데, 뭐 예전에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한다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올라가다가 멈췄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원동력이 될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 코로나 관련주도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2주 연속 지속되게 되면서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는데, 추석 이후까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온라인 교육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2026학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를 야당과 의료계에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 온라인 교육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정리를 좀 하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종목, 정리가 됐던 종목 외에 아직도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서 계속 지지를 이탈하는 종목들은 제가 정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중 축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비중 축소를 하자라고 계속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뭐 한 10종목 정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나머지 이 종목들은 내일 제가 방송을 또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종목들만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녹십자입니다. 오늘 그나마 반등 나왔던 게 제약바이오인데, 녹십자의 흐름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았고요. 상승을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반등이 나와야 될 곳이 16만 원이었는데 16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서 비중 축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었고, 그동안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14만 7천 원, 8천 원 부근이었죠. 그런데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되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잡았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가격은요, 이전에 저항이 형성되었던 가격과 함께 지지가 형성되었던 가격인데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시장이 좀 좋았으면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비중 축소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순절가를 이탈을 했습니다. 즉 지지를 이탈을 하게 되면서 실적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를 노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으로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령도 똑같아요. 뭐 지지가 나올 만한 가격이었다라고 하면 버티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전에 여기에서 쭉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이 부근이 저항이었던 거죠. 이 부근이 저항이었던 거고, 그리고 조정을 받아주고 상승 한 번 더 했는데 여기에서 원래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에 밀리니 이렇게까지 밀린 거고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안 나오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9,200원 부분대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9,200원에서 9,400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크 관리가 맞아요.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뭐 물론 대부분 종목들이 지지를 이탈을 하게 되면서 뭐 정리를 하겠지만, 일단은 현금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놔야지 다음에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 쪽으로 물 타갖고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야 될 종목들은 그냥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KPS.
KPS는 사실은 조금 더 버텨도 될 것 같네요. 오늘 정리가 아니라 조금 더 버텨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갭을 메웠는데 이 갭이 오늘 미국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미국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2차 전지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오늘까지는 버텨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어떤 흐름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PS는 일단 한 번 더 버텨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급등락이 있는 종목 중에서 헥토 파이낸셜 올라오고 어제 저항에서 조정받고요. 지금은 뭐 오늘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18,500원 위로 뛰어 올라가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8,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뭐 홀딩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전자금융거래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수혜주로 나타나고 있는 게 헥토파이낸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혜, 그 다음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오늘 올라오고 18,500원 돌파 여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로메카가 여기가 지지였고 돌파를 했었죠. 그리고 조정을 받아주고 지금은 이 가격입니다. 21,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뭐 4% 정도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비중 축소 해야 된다. 비중 축소를 해 놨길 바라겠습니다. 21,000원 반등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중 축소 했다라는 거, 비중 축소 됐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종목은요,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전 고점이 여기였고요. 지지, 저항. 그래서 저항 돌파 후 단기적인 지지였는데 뭐 이거는 이날 개파락되고 그 다음날 올라오고 오늘 조정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3,3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버텨서 조금 기다려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헬스에 대한 이슈가 나타난다고 하면 당연히 뭐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는 뭐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홀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동국산업은 제가 박스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박스권 얘기를 해드렸고 저항이었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은 5,450원에서 반등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조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한 2-3% 정도 더 밀려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DX도 똑같은 얘기죠.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박스권에서 반등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자 이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 관련주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시장 자체가 반등이 좀 나올 만한 위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8월 달에도 똑같죠. 급락 나오고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 하락할 때 이전 지지까지 나왔다가 반등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2차 전지 조금 더 홀딩하셔도 무난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아마 전기차가 아닌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TCC 스틸 역시 2차 전지 관련주고요. 지지선이었고 여기가 지지가 나올 만한 가격권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TCC 홀딩스도 포스코 DX랑 비슷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고요. 오늘 뭐 미국 쪽에서 또 경제 지표가 하나 나오는데 그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조정 받을지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잠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일봉
잠시만요. 없어졌네요. 일단은 다우지수 보게 되면은요, 시장이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조정을 한번 받아주고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제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밀리더라도 크게 밀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스닥은 지지 나오고 있죠. 오늘 확인을 한번 더 해볼 필요가 있다. 요 말씀 드리고 싶고요. S&P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살짝 애매하네요. 이건 되게 애매합니다, 지금. 좀 애매합니다. 나스닥은 그나마 버틸 것 같은데 S&P가 어떻게 될지. 뭐 일단은 미 선물 확인해 보게 되면은 소폭 약세이기는 한데요. 브로드컴이 개파락 후에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힘든 시장이었지만 마감 시황 및 종목 AS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내일은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 중에서 오늘 얘기를 안 해드렸던 종목들 다 정리를 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